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 주제는 실천 또 행함에 대한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가 얘기한 좋은 구슬에 대한 문장, 그리고 예수의 어록 중에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되어 있는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그거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문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 자공왈, 자공이 말하기를 유미 옥어사 온독이 장저, 이렇게 이제 자공이 이제 공자에게 물어본 거죠. 유미, 유라는 말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말입니다. 미옥, 아주 아름다운 옥돌, 옥이, 아름다운 옥이, 사는 디스 혹은 대뜸입니다. 여기에, 어는 예 이런 말이죠.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아주 좋은 옥돌이 있다면,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온독이 장저, 온이란 말은 이제 감추다 하는 온이네요. 뭐 좀 많이 쓰지는 않는 글자인데 어려운 단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은 이제 괴짝 독입니다. 그래서 온독은 괴짝에 감추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저, 그것들 모두를 저장, 보관만, 이렇게 이제 좋은 옥돌 도둑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어떤 괴짝 같은데 넣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어쩌다 뭐 손님이 오면 자랑하려고 꺼내죠.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선가 이 고저, 그랬죠? 구선가 이 고저. 선한 가격,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죠. 좋은 가격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여기서 고는 이제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은 가격을 이렇게 몰색해가지고, 물색해서 좋은 가격을 받게 되면 그걸 팔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괴짝에 넣어서 좋은 함에 넣어가 이렇게 보관하다가 뭐 집에 귀한 손님 올 때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어쩌다 한번 어려울 때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옥을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집안이 가세가 기울면 그 옥을 꺼내서 팔아서 쓰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보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대답하니 자왈 고지제. 공자가 말하기를 고지제, 그거를 팔아야지. 팔아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대하지요. 뭘 기대하냐면 이제 가격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사람, 좋은 가격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을 나는 기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번역을 보시면, 채쿵 said, 자공이 말하기를 there is a beautiful gem here. 여기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요. 이제 옥인데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Should I lay it up in a case and keep it? 그럼 제가 lay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in a case에 이렇게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는 keep it, 보관만 해야 될까요? Or should I seek for a good price and sell it? 제가 좋은 가격을 이렇게 좀 찾아봐가지고 그걸 파는 게 나을까요? The master said, sell it.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팔아야지. But I would wait for one to offer the price. 팔긴 파는데 이제 이제 좀 영문 번역은 but을 더 넣었어요. 팔긴 파는데, 그러나 나는 일단 would wait, 일단 좀 더 기다릴 거야. 뭐를? For one to offer the price. 가격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팔긴 팔지만 이렇게 좋은 가격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그럴 때까지 내가 한번 좀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는 좋은 옥이 있을 때 이걸 보관하는 것보다는 팔겠다 이렇게 이제 좋은 가격 제시하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이 이제 나오는 쪽에 팔겠다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기본적으로 요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착 생활하는 사람들은 옥을 중시합니다. 이제 이 옥이죠. 그 이제 주로 농사를 짓고 정착하는 사람들은 그 이 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목민들 이렇게 우리 유목하는 분들 있죠. 유목 생활에서는 이게 떠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옥은 이게 무겁지요. 헤비 무거우니까 이거는 이제 보관하기가 편치 않고, 유목 생활하는 민족들은 이제 금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을 항상 말 안장이나 이런 데 밑에다 금을 보관하고 다니죠. 돌아다닐 땐 금은 뭐 요만큼만 돼도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착보다는 북방 유목민족 계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야나 신라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북방 유목민족의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김하영 톡이라는 걸 잘 알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신라 금관 아니겠어요? 금관. 이 금관을 분석하는 분들은 그 금관의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북방 계열의 그런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북방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 북방 굉장히 먼 것 같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북방이 이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국은 가까운 것 같고, 그렇지만 지구의, 그러니까 이 공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북방에서 우리나라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공의 이제 구 모습으로, 지구 모습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국보다는 북방 쪽에서 이렇게 유목민족적 문화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은 항상 가볍고 가치가 있는 금을 휴대해서 금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중국 같은 이런 농업으로 정착하는 그런 문화권 이런 데서는 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도 중국 계열 그 다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옥돌이 이것만 전문으로 팔려는 딜러들이 다니는데, 전에 텔레비 보니까 한 이 정도 옥돌이 한 2억 정도 하더라고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쪽 사람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옥하면 가장 유명한 화씨의 구슬 이런 말 들어봤죠? 화씨지 벽이라고 그러나? 화씨지 벽. 그 화씨의 그 구슬해서 이제 화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 화씨가 이제 그 좋은 구슬을 이렇게 이제 얻은 왕에게 줬는데 왕이 가짜라고. 이제 이런 좋은 옥돌은 이제 전문가들이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이제 일단 왕의 그 수하들이 이거를 보니까 일단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 임마 왕을 속이냐 그래가지고 팔다리인가 이렇게 자릅니다. 이 사람만 늘 그냥 막 펑펑 울고, 거리나 이런 데서 늘 펑펑 울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팔다리 이렇게 잘려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 좋은 구슬을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너무 애통해서 운다고. 그 소문이 자꾸 이제 퍼지니까 왕이 이제 다시 그 더 좋은 전문가를 불러서 구슬을 보니 이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한비자에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 한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나 이런 그 난국의 그런 그 훌륭한 어떤 그런 지식인, 훌륭한 사상가들이 그 이제 왕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왕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훌륭한 사상가들을, 이 훌륭한 옥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도 결국 이런 제대로 된 옥을 알아보는 군주가 있었으면 공자도 발탁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옥이라고 하는 건 귀한 거를 의미하는 건데, 공자는 이 귀한 옥은 반드시 파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 문장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 좋은 옥돌이 있으면 그거를 나는 이렇게 보관해서 쳐다보기만 하지 않고 반드시 팔아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
활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은 실용적이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공자를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상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공허한 사상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공자는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 생활에 활용이 되고 실제 생활에 실천이 되고 행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공자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공자가 이상만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공자의 생각, 공자는 내가 좋은 옥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사용하면서 또 쓰여지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반드시 파는 쪽으로, 그래서 쓰여지고 활용되기를 원한다. 지켜보는 거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보통 구슬은 옥은 그렇게 지켜보는 경향이 많았던 거죠. 집안에 소중한 거니까. 또 소중한 비싼 데 늘 전시해 놓지 않잖아요. 숨겨놨다가 친구가 오면 보여주고 또 뭐 이러다니 가난할 때 이제 파는 경우는 분명히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공자는 거부합니다. 반드시 팔고 실생활에 사용되어야 된다. 얼마나 공자가 행함과 실천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자가 이렇게 구슬을 팔아야 된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공자의 이런 실천적 개념, 행함의 개념이죠. 반드시 쓰이고 싶은 거, 사용되고 싶은 그 개념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로 같은 자기 제자도 비판을 합니다. 스승님 너무 그렇게 남한테 맨날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려고만 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 밑에도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평판이 안 좋은 군주라든지 또는 무슨 쿠데타 같은 거 일으켜서 안 좋은 그런 군주도 공자가 어떤 경우는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자로가 비판합니다. 스승님 왜 구차하게 그런 데까지 가서 벼슬을 하려고 하세요? 그럼 공자가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잘하면 뭐 이렇게 주공처럼 좋은 일을 하면 그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 공자가 결코 자로하고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자로한테 막 꾸지람하지 않아요. 자로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잘 쓰이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그게 나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은자들, 우리가 은자라는 말 있죠. 이제 항상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이런 은자는 뭐냐면 세상이 하도 흉악하니까 또 인의 예지가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아예 그냥 떠나 사는 겁니다. 옛 시절은 은자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숲속에서 사는 이런 은자들에 대한 시나 얘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현자들인 거예요. 사상가들인 거예요. 그러나 내 사상이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구나 하고는 딱 그냥 다 내놓고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은자들도 논어에도 보면 이 은자들이 공자의 이런 실천적 행함적 태도, 쓰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은자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일종의 개가 돼서 정승집 개처럼 가서 몇 푼 얻어먹고 뭐 하려고 자꾸 비판. 공자는 그게 아니죠. 나의 가치가 이만큼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그 가치가 쓰여져야 돼. 괴짝에 넣어서 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쓰여져야만이 참된 가치의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완성이 뭡니까? 완성.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용되고 이루어질 때 소금이다 설탕이다 반드시 소금 해서 병 속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국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짭짤하게 맛을 내줄 때 그게 완성이에요. 정말 옛 시절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분이 이제 공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항상 가끔 얘기해요. 이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하고 정말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도 깊거든요. 그냥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곤충 한 마리만 봐도 그렇고 벌레 하나만 봐도 그렇고 플라나리아 그런 거 한 마리만 얘기해도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동물은
결국은 동물의 동물의 삶의 목적이나 의미는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거죠. 일종의 서바이벌이죠. 생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남는. 그럼 진화학자들은 이건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봅니다. 자연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또 자연에서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살아남으면 이제 결국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씨를 남기잖아요. 자기의 종족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메이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짝짓기라든지 그래서 요거를 섹슈얼 셀렉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물 세계 이런 그 자연의 세계 가면 이제 이 짝짓기를 위해서 뭐 거의 모든 걸 투자를 하잖아요. 그 온순한 그 초식 동물들도 짝짓기 할 때는 뭐 하루고 이틀이고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긴 수놈이 결국은 짝짓기에 성공을 해서 자기의 종족, 자기의 씨를 이제 퍼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두 가지의 일종의 뭐 본능이죠.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이 두 가지만 달성했으면 그 생명체는 삶의 의미를 다한 거죠. 그렇지만 본능은 분명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도 이거 똑같이 있죠.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넘어서죠. 그래서 넘어서서 좀 더 의미 있는 모습, 그리고 좀 더 사용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본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자 같은 사람은 본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그렇습니다. 본능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비욘드 넘어설 수 있는 이가 정말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그게 바로 성인들이요 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공자도 이렇게 생존하고 자기의 씨를 퍼치는 이것도 소중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적어도 우리가 군자됨의 길을 간다 그러면 군자됨의 길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조그만 거라 뭐 큰 위대한 일을 하면 멋있죠. 빌 게이츠처럼 또 뭐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뭐 더 좋은 건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뭔가 공동체나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그 모습을 살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자나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런 군자됨의 모습 또는 정말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그런 거를 추구할 수 있는 모습이 동물하고 다르고, 동물의 존재의 모습도 굉장히 심오하고 좋지만 또 우리가 동물도 영장류로 가면 침팬지라든지 뭐 보노보노 원숭이 이런 쪽으로 가면 정말 인간의 버금가는 그런 숭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도 동료가 이렇게 갑자기 다치고 그러면 막 안고 얘를 그 동영상 봤어요. 한 원숭이가 기절했어요. 이렇게 딱 쓰러진 한 원숭이가 그 얘를 안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자기 동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동료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다른 이들에게 차원 높은 사용이 되고 또 구슬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치를 받고 팔려서 남들의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거를 강조한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자나 예수의 이야기는 정말로 소중하다 볼 수 있겠죠. 예수의 어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바로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화면을 보세요. 좀 내용이 좀 길지만 그 뭐 몇 가지만 알면 되겠죠.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제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 달란트란 말이 탤런트 아니겠습니까? 탤런트. 탤런트란 말이 재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탤런트란 말은 재능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원래 그 어떤 임금 있잖아요. 하루 임금, 하루 일당
하루 일당이 보통 뭐 데나리온이라든지 혹은 뭐 드라쿠마라는 그런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 일당의 6,000배 정도가 달란트입니다. 원 탤런트가. 굉장히 큰 돈이죠. 매도, 만약에 일당을 10만 원을 계산하면은 더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6,000개 일당이니까 한 20년 정도 그 노동자의 임금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이렇게 무게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재능에 따라서. 그래서 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TV 탤런트 이런 말은 콩글리시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원래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제 그런, 아마 일제 때부터 뭐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TV 탤런트 이런 말은 이제 별로 안 쓰는데 우리나라만 쓰죠. 어쨌든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할 때 탤런트죠. 그래서 달란트를 이제 그 주인이 먼 곳을 갈 때 5달란트를 맡깁니다. 큰 돈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 이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자여 또 2달란트 이문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그 무슨 이유라고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놨어요. 이제 또 날릴 수도 있잖아요, 장사하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원금을 지키는 게 좋다 해서 이제 다 그 1달란트도 자기 의미가 있죠. 만약에 날리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구나,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앞으로 더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이요,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똑같이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주여,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드하다는 별로 안 좋잖아요. 빡빡하고. 하여튼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주인이 완고하거나. 그러니까 주인의 성격을 이 청지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함부로 했다가 주인한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묻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이제 근데 말을 둘러서 얘기하죠. 주인의 성향은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고 노력도 안 했는데도 뭔가를 챙기려고 그러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도 뭘 찾으려면 헤쳐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는 또 이익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하드맨, 주인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가져오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 그러니까 이 돈, 이익, 은행이나 이런 돈 맡기는 그런 사람을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와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기, 큰 돈이니까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이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무익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술펴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이제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영문 해석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Again,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한 사람과 같다.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그 주인이 종들을 여기서 종은
서번트는 종, 슬레이브 그런 아주 그런 종이 아니고 청지기 같은 종이에요. 출퇴근하고 이렇게 주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서번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를 불러가지고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entrust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그들에게 이제 맡겼어요. To one he gave 5 talents of money, to another 2 talents, and to another 1 talent.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탤런트, 한 사람에게 2 탤런트, 한 사람에게는 1 탤런트를 맡겼어요.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에게 그렇게. 그래서 달란트는 양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각자의 역량이나 능력에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따라서 일을 막. 그래서 정말 그 기독교 사상 같은데 뭐 공자도 다 그랬겠지만은 공자는 그래도 막 정치권 이것만 많이 중시하잖아요. 기독교 사상 그래도 작은 일 하나라도 다 이거 달란트다. 중요한 일도 달란트고 각각의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그 달란트를 가진다. 이렇게 강조하죠. Then he went on his journey.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은 여행을 떠났어요.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5 talents went at once, put his money to work, and gained 5 more. 그래서 5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work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gained 얻었습니다. 5개를 더 얻었어요. So also the one with the 2 talents gained 2 more. 똑같이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해서 2 달란트를 남겼어요. But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1 talent went off, dug a hole in the ground, hid his master's money.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went off 나가가지고는 dig,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가지고 구멍을 파서 and hid his master's money. 그의 주인의 돈을 hid죠. 숨겼어요. 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returned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And settle account. 그런 계좌, 구자 이런 그 경제적인 이런 저기를 settle 정산. 뭐 이제 회계하는 겁니다. 이제 정산을 이제 하는 거죠. The man who had received 5 talents brought the other 5. 그래서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5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어. Master, he said. 주인이여 말하기를, You entrusted me with 5 talents. 당신이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See, I have gained 5 more. 5개를 제가 더 얻어냈습니다. 보세요. His master replied. 주인이 대답합니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s. 잘했다. Well done, 잘했다. 그런 말이죠. 잘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그리고 신실한 종아. 그랬죠.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네가 faithful with a few things. 얼마 안 되는 일에 대해서 faithful 아주 신뢰 있게 행하였으므로 I'll put you in charge. 내가 너에게 in charge 또 맡길 것이다. Many things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이제 여기 와서 share 참여해라. Your master's happiness. 너의 주인의 그런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The man with 2 talents also came. 그 2 달란트가 똑같이 왔어요. Master, he said, you entrusted me with 2 talents. See, I've gained 2 more. 저도 2개 이렇게 했습니다.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s. 똑같이 얘기했죠.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in charge, 맡길 것이다.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Then the man who had received 1 talent came. 이제 1 달란트를 이제 받았던 그런 이제 종이 와서 Master, he said, 주인이요 말을 합니다. I knew you. You're a hard man.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정말로 굳은 사람. hard man이란 말은 굳은 사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그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여튼 좀 다른 쪽으로 둘러서 말했겠죠. 이거는 이제 핵심이 있으니까 이런 예화를 이렇게 쉽게 전개하는 거죠. You're a hard man, harvesting where you have not sown, gathering where you have not scattered seed. Harvesting where you have not sown. 당신이 sown, sow라는 말이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harvesting, 추수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 뭐 투자도 안 해놓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당신은 그런 분이고, gathering where you have not scattered seed. 당신이 scattered가 이제 씨를 scatter, 흩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gathering,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런 하드맨, 까다로운 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So I was afraid and went out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제가 I'm afraid, 좀 무서워서 went out, 나가가지고는 your talent in the ground, 당신의 탤런트를 땅속에 숨겼습니다. See, here is what belongs to you. 보세요. 당신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His master replied, you wicked, lazy servant. 악하고 lazy, 게으른 종아. So you knew that I harvest where I have not sown, gather where I have not scattered seed. 네가 나를 그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러 그러고 또 씨 뿌리고 씨를 이렇게 흩뿌려 놓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well then, 그렇다면 you should have put my money on deposit. 그 계좌에다가 내 돈을 넣어서,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with the bankers. 그런 은행 같은 데서 그 디파짓 계좌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So that when I returned, I would have received it back with interest.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돌려받는데 with interest, 이자를 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비판을 합니다. Take the talent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he 10 talents. 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For everyone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그 who has, 가진 자, 모든 자는, who has, 가진 자는, 가진 모든 사람은 will be given more,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더 풍족해지게 돼.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풍족해지게. Whoever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even what he has, 지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will be taken from him, 그로부터 뺏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And throw that worthless servants outside. 그 worthless servants, 가치 없는 종을 outside, 밖으로 끌어내고 into the darkness, 어두움으로 보내버려.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eeping, 흐느끼고, gnash이라는 말은 이를 덕덕하는, 이를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인이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똑같은, 공자의 말과 똑같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은 바로 탤런트죠. 이 탤런트는 소장용이 아니죠.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아까 그 좋은 옥처럼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 실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천되어야 되고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자와 예수의 어록의 이러한 그 소중한 공통점이 바로 구슬 이야기와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공자든 예수든 본인이 이렇게 실천되고 활용되고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썩 없었죠. 본인이 이렇게 자기 사상이 실천되고 활용되고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공자도 끝내 벼슬을 못하고, 예수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오늘날 큰 사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참 그게 묘한 아이러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사는 그 삶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얼마 어치만큼 사용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작은 거라도 사용돼야 되고, 또 사용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